예, 코스피 2200을 목전에 두고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저희 타이틀은 유동성의 힘이 이제 끝물일까 이렇게 달았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르라고 하면 유동성의 힘, 과연 끝은 어디일까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시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뭐 대단한 유동성의 힘이고 정말 여러 그 장세를 겪었지만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장세는 그러니까요. IT 버블 때 코스닥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게 좀 느낌이 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하나 시스템, 코리아 링크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나스닥에 보면 또 뭐 물론 뭐 시스코야 지금도 살아 있지만 그때 뭐 되게 큰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근데 어쨌든 닷컴 버블의 징후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무수한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그중에 승자가 살아남았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간밤에 FOMC 내용부터 조금 내용은 새로운 건 없었고 이제 그 의미나 앞으로의 유동성 장세를 계속 될까 뭐 계속 돈을 필요하면 풀고 금리 저금리로 가겠다는 거를 재차 확인해 준 거죠. 예, 뭐 그냥 편하게 즐겨라 유동성 장세 그거고요. 2022년까지 제로 금리 점도표 보니까 제로 금리고 거기다가 뭐 국채 매입이든 다양한 유동성에 대해서 축소할 움직임이 없고 왜냐하면 뭐 지난주에 또 미국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저희도 살짝 이제 톤을 바꿀까 걱정했는데 아직 경기 안 좋고 또 하반기 회복되지만 회복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유동성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확인시켜줬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더 즐겨라는 그런 목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또 투자자하고 이제 어떤 그 중앙은행 그 기구하고도 이렇게 줄다리기 밀당이 있잖아요. 뭐 투자자들이 좀 오버하면 뭐 좀 금리 또 올린다고 하고 뭐 조절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우리 푼다. 즐겨라. 지금은 그런 거를 유동성 해소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 경기 회복이 기저효과로 회복되는 거지 어느 레벨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사실 유동성을 보강해서 어쨌든 막았는데 이 기조를 흐트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 그에 대한 걱정은 그냥 지금은 닫아둬라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달러가 최근에 약세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달러가 제법 강세 기조로 가면서 이제 미국도 채권 발행을 엄청 지금 해야 되잖아요. 채권 발행해야 되고 이제 흥행에 성공하려면 좀 글로벌하게 위기도 조성하고 달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한 2주 됐나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가고 이머징으로의 좀 기대감들 우리도 외국인 기대감들 좀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도 사실 원화가 좀 강세로 갈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또 이하나 약세가 있어서 좀 그게 연동될지 알았는데 어쨌든 또 한국이 또 전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또 요즘 보면 제조업 쪽 있는 쪽이 뭐라도 낫더라고요.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국가보다는 여기에 이제 우리 카타르 LNG 23조 발주가 있었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때는 98적을 발주받았거든요. 이번에는 100척이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선물한 매도를 하면 차익거래 때문에 결국 현물 환율도 같이 어떻게 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화 강세는 좀 그런 것과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좀 그런 수급상의 요인은 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내부적인 요인 말씀하신 그런 수익. 그다음에 사실은 3, 4월은 사실 배당 또 나가는 거 보면 그건 또 달러화에 대한 수요인데 그런 일시적 요인 말고도 어쨌든 조금 약달러 환경이 진행되면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약달러 환경에서 이제 올랐습니까? 결과들을 보면? 그 사실은 서로 환율이란 것도 서로 순환되죠. 근데 일단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약달러 관점에서는 한 차선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뭐 위험 자산이잖아요. 왜 강달러일 때 이머징이 안 좋은가 하면 위험하다는 거를 더 보여주는 게 강달러인데 약달러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 지금은 덜 위험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면에서는 되게 좋고요. 다만 삼성전자도 뭐 대부분 제품 자체가 뭐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한해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없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적인 선호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주가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우리 동학 개미들이 와서 사서 생각만큼 시장이 워낙 다른 쪽이 달려가니까 기대치가 못 미쳐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종목이 사실은 없지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대규모 투자 얘기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삼성그룹의 이 투자 지난번에 뭐 EUV, 평택공장 이 투자 발표를 막 하는 거 보면 18조 지금 했죠. 예, 예. 10조 8조 했던가요? 예. 뭐 대규모 랜드, 뭐 대규모 투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은 우리 삼성만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대만의 TSMC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SMIC든 아니면 주요 이제 인텔도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는 특히 언택트가 장기 트렌드입니다. 언택트 됐을 때 메모리 수요도 좋지만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인텔 그리고 로직 파운드리를 하는 TSMC, SMIC, 삼성 전자 파운드리까지도 투자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트렌드고요. 실제로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 2, 3위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면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은 안 좋지만 역사적 수주를 받았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의 수주를 이번에 받았다, 2분기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오히려 반도체 장비 수요는 더 공격적으로 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코로나는 결국 언택트가 좀 더 우리 세상에 소프트 랜딩하고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가속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2, 3년 뒤에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것 같으면 지금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최소한 클리닝 투자라도 하면서 그리고 장비 회사한테 시그널도 줘야 되거든요. 나 이 정도 발주할 거니까 딴 데 부킹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 그런 신호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길 때 투자를 하는 특히 이 트렌드는 디맨드의 롱텀 비저빌리티를 높여주는 분명히 코로나 19의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의 투자 그리고 삼성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일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면 또 공급가형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바운드리 쪽 투자 그리고 랜드도 계속해서 이제 경쟁사랑 기술 격차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이 시장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 확대 계획은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또 반도체 산업이 투자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간에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택트 클라우드 쪽도 많지만 이거는 이제 인프라 쪽이고요. 사실은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무인 배달, 아니면 홈 로봇 이런 시장도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자율주행 운전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 승객만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큰 트렌드를 본다면 사실은 그런 센싱과 관련된 반도체랑 구동 반도체랑 그리고 그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그다음에 GPU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커지면 자연스럽게 디램 쪽도 같이 이제 연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램의 수요도 같이 커질 거고 요즘은 차량용에도 보시면 클라우드 때문에 좀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차량용 SSD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이제 특히 반도체 수요에는 상당히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신 길에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비메모리 측은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은 인텔인가요? 인텔, TSMC 이런 순인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칩메이커랑 이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는 이게 사실 이제 용역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은 TSMC가 있는 TSMC가 압도적인 54% 1위고 근데 칩메이커 기준으로 이제 보통 보면 1위는 인텔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17% 가까운 마켓쉐어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5% 가까운 마켓쉐어를 기록했습니다. 인텔과 삼성은 물론 랜드 플레이스에서는 경쟁은 하지만 나머지에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죠. 인텔이 CPU가 제때 적시에 출시되고 좀 좋은 가격에 출시되면 그만큼 이제 메모리 수요도 같이 연동해서 좋아질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인텔이 현재로서는 1등이지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삼성이 어쨌든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에서 비메모리 쪽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가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삼성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얻었을 때 세계 1위는 못 되더라도 얻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회사의 어떤 패러다임, 밸류 자체를 좀 달리 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어차피 비메모리는 너무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CPU도 있지만 삼성은 CPU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네. 비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이제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는 충분히 이제 TSMC를 어느 시점 되면 상당히 추격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비메모리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소니 다음으로 삼성이 2등인데 예. 앞으로 뭐 정말 뭐 언택트 시대에 특히 로봇들이 많아진다면 센싱하는 카메라가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이미지 센서에서는 압도적으로 투자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이. 그 투자도 저는 더 촉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반도체든 아니면 뭐 모뎀이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인텔하고는 좀 제품군이 다릅니다. CPU는 사실 삼성이 특히 PC용 CPU는 뭐 쉽지 않은 진입장벽이고요. ARM 베이스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텔 말고도 뭐 가져갈 수 있는 마켓쉐어를 가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만 잘 뺏어와도 예를 들면 소니든 퀄컴이든 아니면 이런 회사들만 삼성이 잘 뺏어와도 저는 뭐 정말 거기다 바운드리까지 합치면 2030년에 1등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저도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섹터가 여러 가지인데 삼성전자의 큰 미래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다시 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2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야 할 시점들이 좀 슬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실적 관련된 대략 시장의 추정치, 그걸 받았을 때 시장의 어떤 반응, 또 좋아지는 섹터 어느 쪽일까요?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 밑에 직원 통해서 센터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2분기에 좋은 기업들이 내년도 좋아요. 그리고 2022년 이후에도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실제로 좋은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좋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지금 의미 있게 증가를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0% 증가하고요. 네. 물론 뭐 진단 시약이 내는 쪽이 좋겠지만 1분기 대비해서도 24% 늡니다. 그리고 역시 소프트웨어 쪽이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뭐 전년 동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 반도체도 한 9.4%.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워낙까지 좀 약세를 뭐 1분기보다는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이제 QOQ로 한 9% 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언택트와 관련된 아니면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뭐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가 더 좋습니다. 올해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잖아요. 내년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상으로 간다고 보면 이쪽이 좋은데 이쪽이 또 한국은 시가총액 뭐 1등이 반도체, 2등이 바이오 제약이니까 이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안 좋은 쪽은 역시 뭐 자동차 안 좋고요, 2분기에. 그리고 뭐 에너지 적자 전환이고 호텔, 레저 뭐 이런 쪽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내년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즉 2019년보다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컨센서스 기준이긴 하지만 2019년보다도 2021년 매출액이 주는 쪽이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저기 뭐 관광, 레저, 그다음에 뭐 이런 쪽입니다. 운송 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분기 좋은 기업들이 업종이 2021년도 실적도 2019년보다 좋습니다. 2020년보다 안 좋은 업종은 없을 거예요, 내년에. 2019년보다 좋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뭔가 차별화의 근거들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좋을 섹터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거보다 전제로 달아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한 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추세를 타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인사이트가 있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전략은 유동성의 그 힘은 우리가 참 경험하기 어려운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근데 힘의 균형 주도주 자체는 지금 일단 언택이 왔다, 언택바이오에서 한 바퀴 좀 순환매가 돌고 지금 다시 이제 언택 쪽으로 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주도 섹터에 대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유동성이니까 뭐 특정 섹터만 계속하면 버블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버블이라는 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버블이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그로스가 큰 기업이면 뭐 2022년 실적 기준으로는 버블이 아닌 업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가 돌겠지만 지나고 보면 좀 시계를 길게 보면 결국 언택트가 더 수익률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언택트는 결국은 큰 트렌드에 다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안 돌아간 만큼 분명히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이 있을 건데 그 중심에는
언택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추론을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당연히 이번 2분기에 뭐 언택트나 바이오가 실적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뭐 내년이나 앞으로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200선에서 다소 좀 힘겨워하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